소비자 시민 모임 상임 고문 김자희입니다. 1983년도에 창립을 했고, 창립 당시에 이름이 소비자 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굉장히 길지요. 당시에 80년대라고 하는 시대적인 요구가 소비자 전문단체가 필요하다. 그래서 소비자 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이 주로 법률가, 교수, 의사 이런 전문가들이 모여서 탄생한 사단법인입니다. 초기에는 소비자 문제를 정말 연구를 많이 했지요. 그런데 연구를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약관규제법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게 몇 년에 걸쳐서 교수들이 우리나라에는 기업과 소비자, 또 소비자와 소비자 간의 계약을 할 적에 약관이라는 게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한국식의 약관규제법을 만들어서 국회에 상정해서 그게 통과된 게 보람이고 큰 소비자 운동의 회기력을 그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시민 모임은 특별히 다른 단체와 달리 회장은 연임만 가능하다.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6년에 한 번씩 새로운 소비자 회장이 나왔고, 그 소비자의 새로운 리더가 나오면서 새로운 소비자 운동을 쭉 역량 강화하면서 전개를 해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사무총장을 12년을 했고, 그때는 훨씬 더 많은 활동을 했고, 6년에 걸쳐서 이제 회장을 하니까 거의 이제 18년 동안은 이 조직에서 굉장히 중심된 역할을 많이 했는데, 보람있고 기억에 남는 거를 꼽는다고 한다면 저는 이 소비자 리포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우리 지금 있듯이 소비자 리포트는 당시에 이제 벌써 168부를 발간을 했기 때문에 한 17년 됐습니다. 이거를 한 달에 한 번씩 발간을 해서 소비자들에게 좋은 정보, 선택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을 하고, 소비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게끔 국제적인, 국내적인 다양한 소비자 이슈를 꺼내서 그거를 정리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리포트를 만들었습니다. 이 일이 가장 보람되고, 지금도 이걸 한 달에 한 번씩 낸다고 하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렵지만, 이거를 해야만 소비자 운동을 이렇게 확산시킬 수 있는 하나의 도구로 쭉 생각을 해왔고, 앞으로도 계속할 생각입니다. 기억에 남는 거가 이러지 좀 맙시다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했어요. 그런데 제목이 이러지 좀 맙시다. 요즘에 세상 돌아가는 거를 보면은 이러지 좀 맙시다가 정말 많아요. 그런데 당시에는 소비자 상담을 직접 받았고, 직접 받은 소비자 상담이 일주일이나 열흘 동안 계속 반복적이면 이게 바로 소비자 문제구나. 그래서 그 소비자 문제를 좀 더 깊이 파고 들어갔고, 예를 들면 지금은 이제 세입자들이 장기수선 충당금을 다 받고 나가죠. 그런데 초기에는 그런 제도가 없었어요. 이거는 불합리한 거구나. 그래서 장기수선 충당금은 세입자한테 다시 돌려주는 그런 거를 만들기도 했고, 또 어느 해는 계속적으로 애견을 사왔는데, 충무로에서 사왔는데 하루 이틀 만에 죽었다. 그런 상담을 계속 한 열흘 동안 지속적으로 10개, 20개를 받다 보면 이거 문제가 있구나. 그러면 애견을 살 때는 건강증명서를 첨부를 하고, 만약에 하루 이틀 만에 사망을 할 경우에는 피해보상을 해라 라고 하는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을 계속 1년에 한두 개씩 첨부해 갔던 게 가장 보람된 일을 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저는 소비자들의 목소리, 소비자들의 아우성, 이거를 겸허하게 잘 들어야 되는 게 첫걸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소비자 운동의 첫걸음은 상담으로부터 시작을 한다. 이야기 경청으로부터 시작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비자는 봉이다, 영원한 봉이다 라고 하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비자들한테는 세상에 공짜는 없다 라고 하는 거를 강조를 하면서, 또 한편에서는 봉이다, 그러니 봉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 봉들끼리 다 연합하고 모여서 이거를 개척을 하고 개선을 해야지 되는 우리의 주권 행사를 해서 소비자 운동을 확산을 시켜야지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큰 고민 중에 하나가 이 코로나 시대에 이 환경 문제 또 중간 그 다양한 서비스의 플랫폼이 생겨났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를 더 지불을 해야지 되고 집에 쌓여지는 이 쓰레기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지 되느냐라고 하는 환경 문제가 자연스럽게 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이래야지 되느냐라고 하는 거를 생각을 하고 있던 중에 국제소비자기구에서도 이 쓰레기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서 내가 내 쓰레기를 어떻게 감량을 해야지 되느냐라고 하는 거를 이제 올해의 주제로 삼았더라고요. 각자가 아니라 연합해서 오프라인에서도 이런 조직을 통해서도 해결을 하고자 하고 또 온라인에서도 잘 조직을 해서 해결을 해야지 되고 저는 이제 좀 나이가 고령층에 속하니까 요즘에 머지 포인트 그러는데 머지 포인트를 알지도 못했고 뉴스를 보고선 알았어요. 그런데 머지 포인트를 모르니까 당연히 피해도 안 받지요. 그러나 머지 포인트 같은 경우 피해를 보면은 젊은이들은 이제 다 그 온라인상에서 다 모여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이럴 때에 이런 기존의 탄탄한 조직과 좀 연결이 되어서 끝까지 가서 소비자 피해를 극복하고 보상을 할 수 있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끔 하는 거를 좀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연결을 하는 소비자 운동이 좀 필요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콘스모맵 그 창간호가 이렇게 외부로 와가지고 보니까 좀 뭐라 그럴까 해야지 될 것이 왔구나. 사실 저희도 이 소비자 리포트는 이제 인쇄물이고 맵이나 외부로 했으면 싶은 이제 생각이 있어서 이 소비자 리포트를 네이버에 창에다가 치면은 금방 이렇게 외부로 연결되게끔까지는 했어요. 그런데 컨슈머 맵 그러니까 컨슈머 이제 지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세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컨트롤 타워가 됐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뭐 이런 소비자 리포트 뭐 또 기타 뭐 소비자 시대 다양한 단체에서 다양한 목소리로 다양한 소비자 운동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다 모아주고 그래서 그거를 소비자한테 제공을 하는 그런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저는 기본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오프라인하고 온라인하고 연결해서 소비자 운동을 확산시켜주는 그런 컨슈머 맵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또 맵이라고 하니까 마지막으로 이렇게 세계 지도가 있으면 여기 대한민국이 있고 대한민국의 컨슈머 맵을 딱 치고 그다음에 이제 그 국제 소비자 연대 기구라고 CI가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올해의 슬로건이 바로 네, 쓰레기 문제 해결하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대한민국의 컨슈머 맵이 전 세계의 그 소비자 단체가 한 200여 개가 있어요. 그런 단체하고 연대 활동을 해서 서로가 정보를 주고받고 하는 그런 그 한국의 컨슈머 맵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